문제 30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지문 1번 매매계약 당시 그 토지의 소유권이 매도인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그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그 이행불능이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인 때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69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라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대하여 규정한 조문이고 민법 제570조는 전저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하여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조문인데요. 지문 1번은 위 570조와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에 대한 판례인데요. 판결 여지를 보겠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그 토지의 소유권이 매도인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그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그 이행불능이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인 때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이행불능이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인가는 매수인이 입증해야 한다 라고 판시하여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민법 제570조의 조문을 표현한 것이고 다만 이 경우에도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570조 규정의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일 뿐 그 이행불능이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인 때에는 일반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이 이행불능이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인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 2번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 사유에 기인한 것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문 2번은 전수한 바와 같이 민법 제569조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나 민법 제570조에 의하여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타인의 권리 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 3번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는 아파트 분양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이며 공유대지 면적을 지정한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공유대지 면적을 부족하게 이전해준 경우에는 민법 제574조에 의한 대금 감액 청구권이 인정된다. 지문 3번은 아파트 분양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분양시 공유대지 면적을 부족하게 이전해준 경우 대금 감액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묻는 지문인데요. 우선 아파트 분양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는 아파트 분양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할 것이고 공유대지 면적을 지정한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공유대지 면적을 부족하게 이전해준 경우에는 민법 제574조에 의한 대금 감액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고 따라서 면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한 아파트 분양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고 이러한 분양계약에서 공유대지 면적을 부족하게 이전해준 경우에는 대금 감액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 4번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가 준용되어 악의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민법 제576조는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조문인데요. 제1항에서는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전 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문 4번에서는 위 민법 제576조의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들이 가압류의 경우에도 준용되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지문인데요. 이러한 경우 우리 판례는 가압류의 경우에도 민법 제576조가 준용되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문 4번 후단을 보면 민법 제570조가 준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지문이고, 즉 570조에 따르면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576조에 의하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문 4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 5번 매수인이 강제 경매 절차를 통하여 대금을 납부하고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위 강제 집행 권한이 된 약속음 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결국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매수인은 경매 대금을 배당받은 경매 채권자에게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한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우선 민법 제578조를 보면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데요. 제1항에서는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는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문 5번에서는 그렇다면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도 민법 제57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우리 판례는 제578조에 의한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판결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은 매매의 일종인 경매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을 때에 매매의 경우에 준하여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켜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담보책임은 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 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등의 하자로 경락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를 잃게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경락인은 강제 경매 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위 강제 집행의 채무 명의가 된 약속음 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 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하여 지문 5번처럼 강제집행 권한이 된 약소고음 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라면 경매에서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본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문 5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고 문제 3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